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기적인 연인을 만나지 않으려면, 나르시시스트 연인 혹은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평상시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스라이팅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평상시에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자기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라. 친구들을 만날 때 가치관에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혼란이 생긴 가치관에 대해서 글로 써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친구 만나는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강요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혼자 글로 한번 쭉 써보는 거예요. 과연 일에 대한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한가? 아니면 친구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가? 인맥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한가? 글을 써봐서 판단의 기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고민할 수 있고,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친구가 생각하는 것의 차이를 글로 써보고 자신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할지 정해보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강요나 강조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몰입할 수 있는 혼자만의 취미생활을 해라. 취미생활을 하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취미에 몰입하다 보면 몰입하고 있는 그 순간 명상을 하는 것과 같아지는 무아의 경험을 합니다. 몰입의 경험이죠. 그 몰입한 순간에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데, 그 몰입의 시간에 자기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가치관을 정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몰입할 수 있는 혼자만의 취미생활을 하는 두 번째 좋은 점은요, 취미생활을 하면서 작은 성공 경험을 함으로써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영역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 때문에 나의 판단을 의심하게 되고 심리 조정자인 주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현상을 말하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거나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관찰하고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는 그 시간,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세 번째는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마라. 부모든 연인이든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말에 의지하고 의존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밥 한 끼 먹는 것까지 물어보고 먹게 되는 거죠. 가스라이팅을 하는 대상은 부모나 형제, 그리고 친한 친구도 나에게 할 수 있거든요. 자꾸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거는 가스라이팅을 의심해 봐야 돼요. 세상에 친구나 부모의 말이 100% 맞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인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자신의 성향에 맞추는 게 정답입니다. 물론 윤리와 관련되어 있는 건 주변 사람들의 말이 옳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인생,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건, 자기의 인생에 대한 정답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한계선을 정해주셔야 돼요. 허용하지 못하는 한계선을 정하는 것은 가스라이팅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가족만 들어올 수 있는 울타리, 친구가 들어올 수 있는 울타리, 그 외의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울타리, 각각의 한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조언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친구가 조언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조언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내 진로라든지 이런 것일 수 있겠죠. 근데 친구가 조언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뭐 밥을 먹으러 갈 때 어떤 음식이 맛있는가, 아니면 핫한 플레이스가 어딘가, 이런 것들일 수 있겠다는 거죠.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히 정해서 상대가 침범할 때 명백하게 표현하고 거부해야 돼요. 아니 그거는 네 생각이지 내 인생에는 중요하지 않아, 그건 네 인생에서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깊게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사람을 곁에 둬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의견을 현명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다 꼭 두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무게추를 두지 마시고요, 본인 스스로를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을 키우고 판단의 능력을 키워야 스스로를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겠죠. 그리고 관계를 언제든지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돼요. 가스라이팅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지랖이 너무 넓어서 이걸 정의라고 표현하고 관심으로 포장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한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신의 건강한 한계를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라고 말을 할 때 버려질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자, 5번째, 내 생각, 내 감정을 표현해라.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는요,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틀린 건가? 내가 맞는 건가? 스스로 자꾸 검열하거든요. 근데 내가 불편하고 예민한 것도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표현을 하시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면 나는 기분이 나빠. 그건 네 생각이야. 내 생각하고는 달라. 너 지금 굉장히 흥분했어. 진정하고 이따 얘기하자. 나는 네 조언보다 위로가 필요해. 이렇게 내 생각, 내 느낌을 또박또박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문장들은요, 적어 놓으시고 평상시에 자주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스라이팅은 가족, 친구들과 같이 다른 그룹들에 대해서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즉, 한 번 바보 같아 보이면 다른 사람 모두에게도 바보 같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애를 하면 꼭 사람들이 물어봐요. 결혼 언제 해? 언제 국수 먹어? 결혼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돌린 노래로 막 물어보죠. 애는 언제 낳아? 애는 하나는 있어야지. 또 애기 한 명 낳으면 또 이렇게 수없이 물어봐요. 야, 둘째는 낳아야지. 둘째 없으면 외로워. 이러면서 친구, 주변의 사람들, 회사,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물어보죠. 거의 집단 학대 수준으로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공포감을 만들어요. 집단 조종과 집단 학대는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라든지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가스라이팅 당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러 그룹에서 일어나는 가스라이팅을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자기의 오지랖 그리고 집단 최면에 걸려서 나한테 조종을 하는, 즉 학대를 허용하지 않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는요, 자신이 피해자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피해자의 자존감을 가져가서 완벽하게 무력감을 안겨주면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지배권을 얻고 조종하는 것에 성공한다는 거고, 그러면서 내가 더 잘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자아도취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의지하기 시작을 하면 감정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이득, 성적인 이득,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것들이 모두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는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목적은 늘 하나밖에 없어요.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피해자가 너무 무기력해져서 가해자에게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져야 그 관계가 끝나거든요. 정말 너덜너덜해져야 끝이 나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면, 그걸 알았다면 이 관계를 끊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선의 대응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기의 생각과 직감을 신뢰할 수 있었던 가스라이팅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카운셀링은 물론 주변의 엄청난 지지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존감도 낮아져 있고 우울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피해자는 자기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는 걸 알고 그 경고의 신호를 알아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가스라이팅, 사회적인 가스라이팅도 있다는 걸 알고 평상시에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나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된다면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